허무주의, 절대적 가치의 부재와 그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무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무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근대 회의주의 사상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 19세기 유럽에서는 절대적 권위나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과학적 탐구가 이신론과 무신론을 대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성과 신에 대한 믿음이 퇴조하게 되었죠. 데이비드 휴문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로 경험론과 회의주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허무주의적 사고의 기초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문 지식이 경험에 기반한다고 주장했지만 경험적 지식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납법 즉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인과성 개념이 단순히 경험의 연속적 순서일 뿐이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문 자아를 감각적 경험의 연속으로 보고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의 지속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종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도덕적 가치와 신념이 인간의 감정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휴메 철학은 절대적 진리나 확고한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허무주의적 사고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회의주의적 접근은 지식과 진리의 본질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졌고 이는 철학적 허무주의와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합리주의 철학자들과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들은 여전히 이성을 통해 절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초반에는 이러한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허무주의는 절대적 가치의 부재와 함께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온 허무주의는 니체에 의해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허무주의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허무주의는 신, 구원, 진리 등 절대적 가치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인데요.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현대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는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허무주의는 19세기 철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며 그의 유명한 선언인 신은 죽었다는 현대사상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단순히 신이나 절대적 가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니체가 제시한 신은 죽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신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 신앙과 절대적 가치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신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가치의 근거가 되었으나 근대 과학과 이성의 발전으로 인해 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가치체계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능동적 허무주의는 절대적 가치의 부재를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초인을 제시합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로 허무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둘째, 수동적 허무주의는 절대적 가치의 부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무력감과 비관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염세적이며 기존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체념하고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인간의 본질적인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 체계가 신의 권위와 절대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신이 사라지면서 도덕의 근거도 사라졌고 이로 인해 인간은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상황을 도덕의 붕괴로 보았으며 이는 인간에게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초인 개념은 기존의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자기주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를 묘사합니다. 초인은 허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와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절대적 가치와 규범을 해체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채택합니다. 니체의 사상은 이러한 철학적 흐름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철학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니체의 허무주의는 단순히 절대적 가치의 부재를 넘어 인간 존재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사상은 현대 철학과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도전적인 철학적 접근을 제시합니다. 허무주의는 정치 사상으로도 표현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허무당이라는 혁명적 민주주의 분파가 존재했으며, 이들은 권위를 부정하고 혁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했으며,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파괴해야 새로운 체제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허무당의 개념이 1926년 허무당 선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허무당은 급진적인 정치적 운동을 시도했으나 많은 부분이 아나키즘과 혼동되기도 했습니다. 허무당은 개인의 상호부조나 자발성보다는 혁명 그 자체에 집중한 반면, 아나키즘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들의 공동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허무주의는 대중적으로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인 시각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허무주의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겨지지만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허무주의는 기존의 절대적 가치와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에게 자신만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창의성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무주의는 비판적 사고를 장려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없다는 관점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념과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는 지식의 발전과 인식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무주의는 자기 발견과 자기 실현을 촉진합니다.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전제 아래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스스로 정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의미를 찾아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허무주의는 지속적인 질문과 탐구를 유도하며, 이는 인간 존재와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게 합니다. 또한 허무주의는 삶의 불확실성과 무의미함을 인정하면서 정신적 탄력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강한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무주의는 사회적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와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제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계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허무주의는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며 자기 발견과 사회적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무주의에 대한 개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